앞으로 그리는 무시 프로젝트의 이지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지경이라 하는 것은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귀를 벌려 하고 있는 거나 잘하지.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편하게 하시죠. 아까 전에 그 영상 짬된 것도 그냥 얘기하고. 촬영 안 되고 있어? 아까는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찍게 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까 전에 되게 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아까처럼 잘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부스부터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현장은 청소 박람회 현장이고, 이 현장에 청소하는 기업들, 청소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와서 만나는 장소. 거기에 저희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보니까 첫 런칭을 이 청소 박람회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 쭉 둘러보니까 대부분 청소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좀 약간의 좀 이질감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 방문하신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 좀 어떨까요? 일단 기업 바이어들은 좀 아직은 생소하다. 왜냐하면 작업자들은 싸고 질 낮은 옷을 입는 게 대부분인데, 그리고 어둡고, 여기는 저희는 대부분의 옷들은 좀 밝은 톤이라 이걸 작업자들이 어떻게 입어, 그리고 작업자들이 입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 이걸로 우리 업체 이미지를 좀 밝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주최 측은 또 너무 좋다, 이런 취지가. 그리고 다른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도 이 저희 팝업을 보고 자기 행사에 초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좀 다양한 반응이 좀 있으시네요. 네. 이 무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어떻게 런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어떤 거죠? 청소를 하다 보면 정해진 루틴들이 많거든요. 아침부터 담배 한 대, 믹스커피 하나, 점심 신을 때마다 담배, 줄담배, 끝나고 나면 술 한 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한다거나 현장 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패턴을 즐길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청소하는 사람들도 좀 힙한 걸 즐긴다, 그리고 힙하게 입고 힙한 라이프를 즐긴다라는 걸 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시라고 해도 되는데 무시 프로젝트로 붙였던 이유가 있을까요? 최초에는 무시로 출발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무시라는 이 스펠링을 이미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지를 찾아보다가 뒤에 프로젝트를 붙이면 좀 더 우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확장성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프로젝트를 붙였더니 진짜 많은 타 브랜드들에서 협업 제안도 들어오고 좀 확장성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협업 제안이 들어왔나요? 일단은 청소용품 회사인 토르 컨테이너, 예. 그 다음에 위생용품 브랜드인 위칙, 이런 저희 비슷한 계열의 브랜드들에서 협업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바로 옆에 토르 매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일부러 네. 붙여서 네, 같이 해서 네. 제품 같이 DP하고, 네. 여기 보시면 위칙 제품도 저희가 같이 DP하고 있고, 토르, 토르하고 같이 협업한 티셔츠. 티셔츠. 토르의 대표적인 오브제 오브제를 쓰레기통입니다. 따오신 네, 거군요. 쓰레기통을 저희가 따와서 무시라는 저희 브랜드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좀, 예. 제일 저희가 대표적인 저희 상품은 이 바지. 제가 입고 있는 바지랑 이 바지. 아, 예. 좀 특이하네요. 청소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물 작업이거든요. 물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바지 하단부가 항상 많이 젖어요. 밑단이랑. 근데 저는 뭐 비옷을 입어도 되는데 물을 언제 쓸지도 사실 뭐 정해져 있지 않고 뭐 급하게 물을 써야 되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비옷을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쁘지도 않고 덥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불편함들을 한번 바지 만들 때 넣어보자 해서 여기 전면에 립스탑 원단을 활용해서 발수 처리를 했습니다. 아, 발수 처리가 네, 되나요? 그리고 좀 찢어지지도 않아요, 잘. 네. 이 보면 옷이 되게 디테일하면서 좀 고급진 느낌이 좀 있는데, 예. 디테일들은 사실 뭐 전형적인 워크 팬츠, 카펜터 팬츠의 디테일인데 예. 저희가 뭐 포켓의 사이즈라든지 위치는 저희 청소부들한테 맞게 그 위치 조절하고 이런 스티치 디테일들 다 변경을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입으신 옷이 작업할 때 실제로 입는 옷인가요? 작업할 때 입어도 되고 아, 일상에서 즐기기에도 너무 손색 없다. 네. 이 팝업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 무시 프로젝트 옷을 구매하려면 어디서 구매를 하면 되나요? 다른 플랫폼에 저희는 입점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공식 사이트 무시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다음 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질 좋은 옷을, 퀄리티 높은 옷을 좀 합리적인 단가에 제공하고 싶은데 이제 플랫폼에 입점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그냥 그러면 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건 배제하자. 나중에 진짜 잘 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은 단가적인 문제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좀 가격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 거군요. 이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남녀 공용 유니섹스인 건지 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자 여자 좀 편하게 다 착용하실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초창기라 여성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스몰 사이즈를 만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성분들이 못 입는 건 아니고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해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여기 미디움 사이즈 입은 저기 뒤에 예, 여기 여성들을 위한 옷. 저기 뒤에 보시면 이미지도 여성분들이 있네요. 입었을 때 핏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많이 논의하고 고민을 했을 텐데 좀 논의가 많이 됐던 그런 포인트,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청소부들한테 필요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막 되게 가볍게 접근해서 가벼운 브랜드는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굿즈 하나 파는 정도의 그런 브랜드는 되고 싶지 않았고,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작업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의견도 물어보고 좀 고객 조사를 해보셨었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조언을 많이 구하진 않았는데 구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뻔해서 조언을 구하는 게 좀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이런 문화가 없는 상태인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도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그들의 어떤 필요를 물어보고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을 끌고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있는 작업자이고 직접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의미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자들이라고 하면 칙칙한 옷에 싼 옷, 뭐 어두운 옷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밝게 좀 깨끗하게, 우리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더 더러운 옷을 입고 가는가, 집에서 아무거나 그냥 버리는 옷 그런 걸 주워 입고 와서 우리는 일을 하는가, 왜 크록스를 신고 가는가, 그에 걸맞는 우리도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복장을 갖추고 최소한의 복장과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더럽거나 좀 어두운 옷을 입기보다는 좀 우리가 밝은 그런 에너지도 주고 밝은 작업자의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의미이시군요. 맞습니다. 대표님은 이 청소하는 이 작업의 영역을 표현하는 그런 키워드나 언어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청소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청소라는 걸 한다고 얘기했을 때 좀 뭔가 정적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로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청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우리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대표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던 게 공간 관리사. 공간 관리. 그 공간을 관리한다.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뭐 공간 의사나 네. 뭐 변호사 이런 네, 거죠. 네, 사자 직업 네,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써보자. 공간 관리사. 그러니까 마치 그 헤어 디자이너들을 예전에 미용사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헤어 디자이너로 좀 바꿔서 부르는 것처럼 조금은 더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업태를 조금 더 품격 있고 좀 고급지게 표현하는 그런 네네. 표현일 수 있겠네요. 공간 관리사라는 이름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좀 쓰일 수 있는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간 관리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대표님처럼 될 수 있는지. 보통 입주 청소나 전기 청소로 많이 시작하시고 거기에 청소의 기본기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그래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하셔야지 어느 청소를 해도 막힘없이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입주 청소를 한번 해봐야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청소들로 이렇게 레벨을 올려갈 수 있다. 가장 기본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입주 청소를 안 거치면 사람들이 잘 안 써줘요. 네. 불러주질 않아. 네. 그러니까 입주 청소를 거쳐서 기본기를 쌓고 네. 네. 다 살리시죠 이거.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입주 청소를 거치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자기가 어느 청소를 해도 막힘이 없고 스킬을 거기서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작업을 같이 하거나 같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입주 청소 해봤냐? 네. 해봤다 하면은 오케이 같이 하자 음. 해서 뭐 고용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호한다. 많은 아, 작업자들이 네. 기존의 작업자들이 네. 입주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네. 그 다음에 매끄럽지 않다 이 작업이. 그러면은 지금 청소 그 공간 관리사의 역할을 하시는데 어떤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는 뭐 입주 청소, 전기 청소, 특수 청소, 뭐 에어컨 청소, 세탁기 청소, 뭐 쓰레기집 청소, 터널 청소, 외벽 청소, 로프 작업. 뭐 사실 청소 산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네, 규모나 그런 것도 상관없고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구독자나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시청하고 한번 나도 좀 이쪽에 한번 의뢰를 해보고 싶다. 뭐 입주 청소도 맡기고 싶고 또 에어컨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에어컨 청소 맡겨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울산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울산 이외의 지역이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보장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직접 서비스하진 않고요.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 소개는 해주겠다. 네네. 물론 이제 저희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문의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 나 일도 바쁜데 막 계속 막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도 소개해 주시나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었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전국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어렵지 않다. 제가 아. 지금도 그건 하는 일이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커뮤니티에 있는 전국에 있는 청소를 하는 그런 공간관리사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아. 수수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예. 그냥 좋은 마음에 내가 한번 주면 예. 그 사람도 저한테 한번 줘요. 그렇군요. 네,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어, 그래서 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객도 대표님한테 문의를 하는 게 그렇게 뭐 죄송한 마음이 들지는 않아도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문의를 많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죠? 네이버에서 청소 고수 치시거나 청소의 고수? 아니면 뭐 청소 인스타그램 고수. 네, 인스타그램 청소의 고수로 예. DM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처음에 하셨던 질문이 지금의 내가 3년 전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 그 청소 초보에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예. 잘했다. 네. 그때 너 이거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버리지 않고 맛있게 먹었던 거. 그걸 전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해라. 뭐 내가 못하는 거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자꾸 경계를 자기 스스로 만들지 말고 일단 해봐라. 결국에는 약간 마인드 한계를 짓지 않는 뭐든지 해보고 도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 대표님도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여러 커뮤니티도 또 형성하시고 또 직원들과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리더로서 이거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거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요. 좀 따뜻함, 예. 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예.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딱 봤을 때는 공감 능력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지금은 생겼어요. 그래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죠? 저는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네. 뭐 제 스스로는 청소도 나름 꽤 나쁘지 않게 했고 일도 많아서 잘 됐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다음에 온 친구가 나와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을 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왜 못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해, 그냥 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 좀 약간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때 좀 소시오패스였어.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형 옛날에 나랑 그냥 형 동생일 때는 나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고 따뜻한 형이었는데 왜 이제 나한테 공감을 못하냐. 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데 왜 형은 자꾸 몰라주냐. 그때도 몰랐어. 그때 처음에는 형 그냥 해. 입버릇처럼 계속 제가 그냥 해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나갔어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과 나의 능력치는 다르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예 다른데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나는 20살 때부터 야생에서 살았지만 그 친구는 회사 생활만 했으니까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나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의 경험치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르고 또 잘하는 강점도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신 거군요. 네. 그 동생과는 지금 연락을 하고 있나요? 사이 좋아요. 어제 그렇구나. 저번 주에도 만났고. 그러시구나. 그래도 사람을 잃진 않고 그 순간 내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나가고 나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저희 팀은 언제나 나갈 때 나가더라도 있을 때 있더라도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형 이거 잘못됐어. 형 이거 별로야. 친구들도 은민아 이거 지금 별로다. 전 계속 끊임없이 제시하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별로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계속 소통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 내가 고쳐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이 마음을. 근데 소통을 자주 한다는 거는 그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또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주다가 나중엔 왜 못해? 그러다가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했구나. 좀 들어야겠다 이제.
그 공감이란 어떤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모두가 그냥 저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내가 하면 쟤도 한다. 왜냐면 난 평범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면 쟤도 하겠지라고 했는데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치를 가진 게 아니구나를 네. 인생 살면서 지금 39에 깨달은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네.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저는 힘들어도 집에 가서 울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일을 하고 일 끝나면 일 따기 위한 행위를 하고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제가 뭐 잘하거나 능력치가 높았다기보다 지금 내가 놓여진 이 처지가 내가 지금 일을 당장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는 상황이니까 절박했으니까 그냥 했다. 그러니까 너도 해라. 네. 이거였습니다. 생존이기도 하고 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달려간다 네. 라는 생각으로 오셨던 거군요. 그리고 사실 뭐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또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파트너로서 이것을 극복하고 뭔가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네. 그것 때문에 극복했으니까 네. 얘도 내가 좀만 더 하면 네. 극복하겠지. 막 공감을 못 해줬다고 해서 내가 이 친구를 막 잘 안 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 또한 저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 네. 막 윽박 지르고 네.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뭔가 자극제가 된다기보다는 압박감. 네. 네. 혹시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신다. 현수야 미안하고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돌아오면 형이 네 자리 항상 비워놓을게. 감사합니다. 또 그때 회사를 또 헤어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는 거 보면은 또 소통도 잘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공간관리사로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네트워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거나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우리 이 사회에서 낮은 계급이라고 표현하는 이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 행동 거지도 내 애티튜드도 저렴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쌍욕하고 막 침 아무데나 뱉고 담배 버리고 막 쓰레기 버리고 막 껄렁껄렁하게 긋고 막 옷 대충 입고 막 일하러 갈 때 추리닝 입고 막 크록스 신고 이런 걸 저희가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 들어오면 일단은 일하러 올 때 복장 깨끗하게 슬리퍼 절대 안 돼, 크록스 절대 안 돼, 반바지 안 돼. 여름이라도 우리는 보여지는 직업, 연예인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다른 고객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수분들이나 도배사분들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일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고객을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바이어들과 일을 하니까 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다. 날 판단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이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를 만들게 됐던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베네핏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가 내 차림새로 내 복장과 내 애티튜드로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이거 한번 해봐. 지금의 그 복장, 네. 지금의 이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이거 했을 때 좀 더 내가 내 능력치도 올라갔고 저 사람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엄청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도 수월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았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공간 관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전략과 방법으로 좀 더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이 사업을 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저만 잘 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평균 이상으로 이게 올라와야지 기준이 높아져야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네. 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말인데 저는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딸이 지금 3살이건데 이제 5년 뒤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4, 5년 뒤면. 네. 초등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편견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쟤네 아빠 청소한대. 네. 쟤네 아빠 청소부야. 그랬을 때 제 딸이 저 아빠의 직업을 창피해하지 않는 이 사회의 문화, 네. 이 사회의 인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 청소하는 사람들도 멋져. 청소라는 직업도 꽤 괜찮아. 라는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이유가 돈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사실 이게 내 딸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 자녀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아, 예. 편견이 부끄러워요, 네. 사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뭔가 수입원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행사에 저희가 런칭한 이 자리가 660만 원짜리 자리거든요, 이게. 꽤 비용이 비싸요. 여기서 제품을 팔아도 그거 부스비도 못 메꿔요, 사실. 남는 게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개월 동안 이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내 돈을 써가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 행위를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를 뭔가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 문화라면은 진짜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고 어떤 거를 좀 바꿔가고 싶으신 건가요? 한 문장 혹은 짧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냥 현장 노동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네. 현장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그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 시즌 1은 현장에 있는 청소하는 작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준비하셨는데 혹시 시즌 1이라고 붙이신 이유는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컨셉? 어떤 것들이 더 지금은 있을까요? 청소부를 위한 옷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분들도 즐겨주길 바라거든요. 네. 그냥 그냥 테마일 뿐이에요. 근데 그 테마를 청소부로 첫 시즌을 정한 거는 저희가 청소하는 사람이고 네. 청소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니까 네. 첫 시즌을 청소부로 정했고 두 번째 시즌은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분들은 뭐 현장직이 아니니까 뭐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아니면 뭐 지게차 운전 기사님 뭐 버스 기사님을 네. 테마로 한 아. 시즌 2, 시즌 3 그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각각의 직업, 그것은 어떤 귀천을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직업이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스타일의 문화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네. 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입었는데 제가 입어도 전혀 어색함이 어색하지 없죠? 않는 그런 패션이죠. 예.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앞으로 그리는 무시 프로젝트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가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 내 스스로에게 좀 계속 하고 싶은 얘기, 뭔가 주문을 외워본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문화, 이 트렌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즐기자. 즐기자. 즐겨. 네. 재밌잖아. 네. 행복했잖아. 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행복하잖아. 예. 그래 그러면 됐지.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거를 내가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직장인들은 어떠한 직무를 옮기거나 승진을 하는 형태로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청소의 고수, 이 업태, 공간관리사의 업태에서 다음 단계로 레벨을 올려가는 커리어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울산에 사는데 울산에 사는 대부분의 제 친구들은 현장에서 일하거든요. 현장이라고 하면 대기업 현장,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회사에서 소모되는 존재, 60살 정년까지 소모되다가 60살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노후가 만약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 청소는 올해 열심히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을 또 만들고 그 내년은 또 그 2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만들고 또 계속 쌓아가는 직업, 앞으로만 갈 수 있는 직업. 회사는 저는 거꾸로 하는 직업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이거는 제가 올해 열심히 한 거 다 제 경험치로 네. 축적, 네. 축적. 네. 내년에 또 네. 축적. 고객사 또 쌓이고 쌓이고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아, 그냥 망할 수가 사실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3년 정도 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 팀원들은 더 많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잘 열심히만 하면 잘만 한다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노력을 한 사람한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여서 그게 또 내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연결이 되고 내가 어떤 고객사를 만족시켰을 때 그 만족한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것들이 계속 확장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청소부라는 직업을 농부에 비교 많이 하거든요. 농부네. 올해 씨앗을 열심히 뿌려놓으면 씨앗을 많이 뿌린다는 거는 열심히 뿌린다는 거는 어떤 마케팅과 어떤 브랜딩과 어떤 그런 영업을 했냐 해놓으면 내년에 그 수확을 진짜 맛있게 할 수 있다. 매년 저는 하는 거예요. 네. 수확을 하면서 또 씨도 또 뿌리고 네. 수확하면서 또 뿌리고 계속 이 밭만 하는 게 아니야. 이 밭도 해야 되고 저 밭도 해야 되고 이 밭이라고 하면 이런 플랫폼도 쓰고 이런 플랫폼도 쓰고 저런 플랫폼도 다양하게 쓰면서 씨앗을 계속 뿌리는 작업을 열심히만 한다면 나쁘지 않다. 이 대표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잘 되고 나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알려주고 하면은 경쟁자를 키우거나 나의 지식이 다 뺏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이 기술직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공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술자들은 그 동네에 누군가가 기술을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줘요. 자기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했으니 저의 어떤 동료가 나와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저는 1 곱하기 2, 3 또 누군가가 또 저희와 같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랬을 때는 진짜 1이 100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실제로 했고 해봤고 증명했고 그랬더니 많은 다른 업체들이 저희와 같은 시스템을 조금 모방? 근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런 문화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네, 그게 사람이 중요하다. 절대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다. 절대 혼자서 내 스케줄을 한 달 내내 꽉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럼 비어 있을 때는 내 동료의 힘을 빌려서 비어 있는 스케줄 채우고 저 동료의 스케줄이 비어 있을 때 내 걸로 채워주고 그렇게 상생하다 보면 한 달에 스케줄이 꽉 찬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또 사업을 해서 일을 받아오고 그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내가 혼자 영업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일을 따오는 게 아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통해서 또 일을 또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알려주고 막 하다 보면은 또 약간 배신을 하거나 또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게 뒤통수라 생각 안 하고 아,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아, 그냥 여기 있는 지금 여기 놀러 온 애들 중에서도 저한테 일 배워서 나간 사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또 근데 그 동네를 옮기겠죠. 지역을 옮기거나 예, 예. 일 주고 걔도 아. 나한테 일 보내주고 아, 그렇게 계속 그렇, 주고받고 무한 굴레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알려주고 이렇게 도와줬던 것에 대한 또 대가를 바라기보단 알려준 것으로 끝내는 거죠. 너가 이제 함께하거나 이런 건 알아서. 네, 그런 조건으로 만났으니까. 그렇군요.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는 마인드군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팀을 만들 때 청소 이 씬에 한 획을 그어보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 한 획을 그으려고 한 그 오지랖이 이 지경까지 만들지 않았나. 근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기분 좋아서 계속 뭔가 오지랖을
하고 있는 중. 이지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지경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업체로서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트렌드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아니요. 아닌가요? 이지경이라고 하면 아.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일을 벌려 하고 있는 아. 거나 잘하지. 지금 청소 사업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더 몰두하거나 거기 더 시간을 쓰면 그거는 무조건 돈 플러스 되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돈 쓰는 일이니까 이지경이라고. 아,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문화나 컨텐츠 그 다음에 그런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돈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한테 직접적인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돈을 벌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한테 그게 오히려 돈을 쓰는 일이니까 이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은 내가 만약에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가치 있고 좀 자부심도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맞아요. 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오 책이 있네요. 이게 청소하시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아 예. 이분이 청소하시면서 일러스트 작가신데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제목이 저 청소 일 하는데요. 이 작가님의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같이 청소 일을 하는 이 씬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멋진 일을 했다는 거에 와 너무 멋있다. 근데 누군가는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유명한 친구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제가 5년 뒤에 바라는 이 편견이 많은 이 사회의 시선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나? 나도 그럼 이 역할에 기여하고 싶다. 아 혹시 뭐 책을 쓰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제안만 해준다면 어, 쓰고 싶은데 제안을 안 해주니까 쓰고는 싶습니다. 그냥 만약에 나중에 책을 쓴다 하면은 제목을 잡는다면 어떤 제목을 넣을 수 있을까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청소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청소도 기술입니다. 그런 제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 예. 뭐 천천히 생각하면 되죠. 예, 예. 그 제목 보통 출판사에서 정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제목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용만 고민하면 되죠. 네. 예. 왜냐면 제목을 정해도 출판사에서 바꿔버리니까 네, 네, 네. 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소식을. 맞아요. 네.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좀 구독자들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나요? 청소라는 직업이 불쌍한 직업이 아니다. 가여운 직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직업도 아니다. 꽤 괜찮고 꽤 보람되고 꽤 멋진 일이다. 우리를 뭔가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지 마라. 우리 즐겁다. 살만하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청소의 고수 대표님 그리고 무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청소를 하는 또 혹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또 일반인들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 인식들도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또 새로운 또 인사이트도 얻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또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